추석 명절에 가족여행 가자는 시댁. 저는 언제 친정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명절과 관련된 가족 갈등 이야기인데요. 특히 며느리의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집안이 하나가 된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죠. 각자의 전통과 방식이 있고 특히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욱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30개월 된 어린아이를 둔 며느리가 겪은 추석 가족여행 제한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좋은 취지의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는 많은 갈등과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 나는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3명의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 그리고 내 자식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좋은 리조트를 알아보고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예약까지 마쳤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좋아할 수영장도 있고 맛있는 뷔페도 있는 곳으로 정성스럽게 골랐다. 딸아이가 추석 당일에 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 모든 계획을 세웠다. 사실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지 않다. 멀리 살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이번에 추석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이번 기회에 실컷 놀아주고 싶었다. 며느리들도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첫째, 둘째 며느리는 흔쾌히 좋다고 했다. 하지만 셋째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당황스러웠다. 예? 너무 먼데요? 하는 걸 듣고 순간 기분이 상했다. 집에서 리조트까지는 고작 2시간 거리인데 그게 그렇게 멀다는 건가? 너희 집에서는 가까워라고 말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나? 친정까지 6시간 간다면서 고작 2시간이 뭐 그리 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나는 그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 말이다. 셋째 며느리가 친정 얘기를 계속 하길래 좀 당황스럽고 속상했다. 물론 친정도 중요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우리 가족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예전에 우리 때는 시집가면 시댁이 친정이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보다. 그리고 하루 정도는 친정에 가도록 시간도 비워놨고 매번 있는 일도 아닌 이번 추석에만 있는 일인데 그렇게 정색해버리니 솔직히 상처받았다. 게다가 평소에도 친정 부모님들이 자주 올라오신다고 하지 않나? 친정 부모님들도 가끔 와서 손자보고 가시잖아. 그러면 이번 한 번쯤은 우리 쪽 일정에 맞춰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편 근무 일정도 봐야 한다고 하는데 추석 연휴인데 무슨 근무가 그리 많은가? 그리고 이번같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들이 알아서 바꾸던가 하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 같다. 가족보다 개인 일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사실 나는 젊었을 때는 장인어른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다. 싫어도 좋다고 하고 힘들어도 참았다. 그게 며느리 사위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의견을 너무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양보하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 다른 두 며느리는 흔쾌히 좋다고 해서 안심이 되었는데 유독 셋째 며느리만 반응이 다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나는 며느리들을 정말 내 딸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먼저 물어보지 않은 것도 문제일 수 있으나 이번 추석 연휴는 길기도 하고
가족 여행 마치고 친정에 가도 되는데 너무 표나가 싫다게 하니 마음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는 가족 행사에 그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기도 하다. 예전에는 가장의 결정이면 다들 따랐는데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다. 셋째 며느리의 마음 당사자. 정말 어이가 없고 답답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추석에 가족 여행 간다. 리조트 잡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상의인가 통보인가? 며느리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 무튼 좋지? 이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시니 정말 당황스러웠다. 가장 속상했던 건 추석 당일이라는 일정이었다. 우리는 매년 추석 전날 시댁에 와서 차례를 지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친정으로 떠나는 것이 고정된 패턴이었다. 이 패턴을 만들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황당했다. 친정까지는 편도 6시간이나 걸린다. 30개월 된 아이와 함께 그 긴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 것 같다. 아이는 차 안에서 지루해하고 보채고 중간중간 기저귀도 갈아야 하고 간식도 챙겨야 하고 정말 전쟁 같은 여행이다. 그래서 명절 때 외에는 친정 부모님이 우리를 보러 서울까지 올라오시는 상황이다. 시댁은 고작 30분 거리에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게 된다.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조카 생일, 각종 기념일. 정말 행사가 많다. 그때마다 빠지면 안 되는 분위기라 늘 참석하고 있다. 반면 친정은 정말 추석, 설날에만 갈 수 있다. 그 소중한 기회를 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더 황당한 건 신우 언니 일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다. 신우가 시댁 갔다가 오는 때 맞춰서 간다고 하시는데 그럼 신우와는 미리 얘기가 된 거 아닌가? 왜 며느리들에게는 사전 상의가 없었을까? 딸은 소중하고 며느리는 그냥 따라와야 하는 존재인 건가? 예? 너무 먼데요? 라고 했을 때 너희 집에서는 가까워라는 대답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물리적 거리만 보시는 것 같다. 아니 친정 내려가는 길이 더 멀어지는데요? 라고 했을 때도 제대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 근무 일정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편도 추석 연휴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정말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건가?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게 더 속상했다. 친정에 4박 5일 갈 예정이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가을 여행 계획이 생겨서 2박 3일로 줄여야 했다. 그때도 내가 양보했다.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일정을 줄여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때 부모님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데 왜 항상 시댁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건가?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 부모님도 손자를 그리워하시는데 왜 항상 우리만 양보해야 하는 걸까?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나. 다른 동서들 반응을 보니 더 답답했다. 첫째 동서는 네 좋아요라고 했고 둘째 동서는 친정이 없어서 네라고 했다. 마치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친정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남편은 연휴니까 친정 먼저 갔다가 시댁 가족 여행 가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또 줄어들게 된다. 원래 3박 4일 계획이었는데 가족 여행까지 끼워 넣으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줄어들 것이다. 6시간씩 오가면서 그 짧은 시간만 있다가 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시댁을 우선시해야 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친정을 그리워하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나도 부모님의 딸이고 내 아이에게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신다. 그 관계도 소중한 것 아닌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항상 시댁 일정이 우선되고 친정은 늘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 그럼 우리 아이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것도 안타깝고 걱정된다. 친정 어머니의 마음. 딸이 시집간 지 이제 몇 년 되었는데 만날 기회가 정말 많지 않다. 6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딸을 보러 서울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왕복 12시간 기차나 버스로 오가는 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쉽지 않은데 딸과 손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그나마 추석, 설날에는 딸이 손자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와서 며칠씩 있어주니 그때가 정말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뛰어와서 안기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다 풀린다. 올해 추석도 언제 내려오나 달력에 동그라미까지 쳐가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댁에서 추석 당일에 가족 여행을 간다고 하니 일정이 바뀔 것 같다고 했다.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딸의 목소리에서 고민이 느껴졌다. 시댁 일정을 따르자니 친정에서 보낼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거부하자니 시댁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다고 했다. 딸의 어려운 입장이 너무 잘 이해되어서 마음이 더욱 아팠다. 결혼한 딸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엄마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된다고 하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손자가 아직 어린데 그 먼 길을 자주 다니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시댁 일정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딸이 얼마나 고민이 클까.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시댁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나도 경험으로 안다. 나 역시 결혼 후에는 시댁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친정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딸과 손자를 만나는 횟수가 정말 제한적인데 그나마 있는 명절까지 이렇게 되니 너무 속상하다. 1년에 고작 2번 추석과 설날에만 볼 수 있는데 그마저도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딸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 시댁 일정 따라가라. 우리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은 편하지 않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시댁에서도 조금은 며느리의 친정을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손자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면 할머니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든다. 벌써 몇 개월 못 보면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남편도 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나와 같을 것이다. 우리도 손자와 딸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왜 항상 친정이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 가끔은 시댁에서 친정 부모님들도 자주 올라오시잖아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시는 것 같다. 70이 넘은 나이에 12시간씩 왕복하면서 딸을 보러 가는 것이 얼마나 몸에 무리가 되는지. 하지만 손자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딸이 내려올 수 있는 기회마저 자꾸 줄어드니 정말 서운하다. 결혼했다고 해서 친정과의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나. 시댁 가족도 중요하지만 친정 가족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것 아닌가? 사실 딸이 결혼할 때부터 각오는 했었다. 멀리 시집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마음이 쓸쓸하다. 특히 손자가 크면서 할머니보다는 할아버지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서 괜히 질투가 나기도 한다. 딸에게 시댁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속상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위 남편의 마음. 아내가 시댁 가족 여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께서 가족을 위해 신경 써서 계획을 세우신 마음이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정말 양쪽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매년 추석에 시댁에 인사드린 후 처가에 내려가는 것이 고정된 패턴이었다. 이 패턴을 만들기까지도 쉽지 않았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댁에서만 추석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가 친정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점차 지금의 패턴을 만들어 온 것이다. 아이가 어려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다 보니 처가를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명절만큼은 처가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손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신데 1년에 2번 정도밖에 못 뵙는 상황이니 그마저라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 아내에게 연휴니까 처가 먼저 갔다가 가족 여행 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아내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또 처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걸 나도 안다. 원래 3박 4일 계획이었는데 가족 여행까지 끼워 넣으면 1박 2일이나 기껏해야 2박 3일로 줄어들 것이다. 6시간씩 왕복하면서 그 짧은 시간만 있다가 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아쉬워하실 것이고 아내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고 시댁 가족여행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정말 난감하다.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양보했던 것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처가에 4박 5일 갈 예정이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가을 여행 계획이 생겨서 2박 3일로 줄여야 했다. 그때 아내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연락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사실 양쪽 부모님 모두 소중하고 모두를 만족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결혼하고 나서 뼈저리게 느꼈다. 시댁에서는 가족 화합을 중시하시고 며느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신다. 처가에서는 딸과 손자를 그리워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신다. 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정말 어렵다. 어느 쪽을 우선하더라도 다른 쪽에서는 서운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정말 고민이 많다. 아버지께 아내의 입장을 설명드려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자칫 가족 분위기를 해칠까 봐 조심스럽다. 아버지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 화합을 위해 계획을 세우신 건데 며느리가 불만을 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실까 봐 걱정된다. 그렇다고 아내에게만 계속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아내 부모님도 손자를 그리워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이시다. 왜 항상 친정 쪽만 양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내의 불만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정들을 미리 상의해서 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든다. 아내가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도록 방치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먼저 나서서 양쪽 가족들과 조율해야겠다. 가족이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추석 가족여행을 둘러싼 한 가정의 복잡한 감정들을 각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상황이라도 개개인의 처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화목한 시간을 만들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고, 셋째 며느리는 제한된 친정 방문 기회가 줄어들까봐 걱정이 되었고, 친정 어머니는 딸과 손자를 만날 기회가 또다시 줄어들까봐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양쪽 가족 모두를 배려하려다 보니 어려운 입장에 놓였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미리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사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후의 가족 관계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